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화법과 작문 45쪽에 나와 있는 화법과 작문 45쪽의 지문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제시문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확인하는지를 확인하고 바로 이어지는 강의에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건 앵커와 기자의 어떤 대화가 제시된 스크립트지요. 두 가지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화법이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라는 문제 하나와 두 번째는 그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주목하면서 여러분이 지문을 파악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자, 앵커가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자, 은퇴식 장면입니다. 모든 선수가 7번을 달고 경기했습니다. 이벤트였어요. 어떤 이벤트였어요? 그렇죠. 한 번도 팀을 옮기지 않고 활약한 선수를 기리기 위한 이벤트였습니다. 자, 문장 쪼개가면서 읽고 있죠. 등번호 외에도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숫자들이 많이 있다. 뭐가 많이 있죠? 숫자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숫자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의 핵심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숫자들이 되겠네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숫자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말했던 어떻게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 운동선수의 야구선수의 은퇴 장면을 제시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흥미를 유발한 후에 등번호를 바탕으로 흥미를 유발한 후에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숫자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뒤에 대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 이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숫자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그렇죠. 말하는 사람은 부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급 번호, 비밀번호를 보면 이걸 보면 숫자는 존재지요. 어떤 존재인가요?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 재미있고 특별한 숫자의 세계. 숫자로 보는 세계의 땡땡 기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 거예요? 재미있고 특별한 숫자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 한다. 무엇에 대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려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려 하는데 그거에 대한 흥미를 돕기 위해서 뭐 이런 야구 선수의 은퇴 장면을 제시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 딱 두 가지 기준으로 여러분이 파악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뒷부분 이제 기자의 대사를 봅시다. 자, 앵커께서는 기억하십니까? 뭐를요? 박지성 선수의 등번호. 물론입니다. 7번 아니겠습니까? 자, 봅시다. 맞습니다. 국가대표로 7번, 메뉴에서 13번 따랐습니다. 베컴과 호날두 등의 등번호는 알고 계신가요? 7번이네요. 별걸 다 알아요. 저는 몰라요. 저는 축구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자, 농구나 야구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조던 23번, 베이브루스 3번 등이 유명합니다. 자, 37, 11, 23 이 번호들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자, 박 기자 뭐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어떤 공통점이 있냐? 모두 소수다.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이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죠? 재미있고 특별한 숫자의 세계. 재미있고 특별한 숫자의 세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의 등번호를 이제 제시하면서 등번호를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인 줄 알았으나 그게 아니라 소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걸 이 뒷부분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앵커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소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소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박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나누어지지 않는 소수는 소수로. 자, 이런 표현하는 요 소수는 이렇게 발음한다. 또 소수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거라고도 한다. 뭐라고도 한다? 프라임 넘버. 자, 어떤 프라임 넘버죠? 최초, 기초, 기본 뭐 등등 이런 뜻이 담긴 이렇게 말을 한다.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조금 가늘게.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라는 게 좀 더 명확해지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제 소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발음을 바탕으로 구별해주고 있죠. 자, 아랫부분 봅시다. 자, 이쯤 되면 자, 생각이 든다. 어떤 생각이 든다? 뭐예요? 이런 생각. 어떤 생각이죠? 소수에는 보이지 않는 자, 특별한 힘. 무엇에 대해서 이제 말할 것 같아요? 소수에 있는 특별한 힘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펼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자, 프라임 넘버에는 함의되어 있어요. 어떤 주요한 으뜸가는 가장 좋은 1등 자 이런 뜻이 함의되고 있다고 하니 참 소수는 신기한 수다. 신기하다. 자, 논리가 바뀝니다. 이렇게. 자, 소수의 개념은 매미하고도 관련이 있다. 매미의 생존 주기. 자, 생존 주기 5, 7 이렇게 다르다. 공통점이 뭔지 알겠냐? 소수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해요? 정확히 이해하셨다. 그리고 나서 매미의 생존 주기가 소수인 이유를 자, 먹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다라고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먹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죠? 대단합니다.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소수의 세계를 우리는 어디에 활용하고 있나요? 자, 요거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뒤에는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소수의 세계에 대해서 아마 언급이 되고 설명이 될 거라는 예측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어디에 활용된다고 했어요? 암호화 기술. 그리고 사용된다 어떻게? 요긴하게. 그렇다면 뒤에 부연되어야 할 내용은 바로 이 요긴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내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고 운동선수의 등번호 생존과 직결되기도 하며 매미지요. 생존 경쟁을 피하기 위한 우리 생활 속에서 활용되기도 하는 것 그게 뭐냐면 소수. 우리 생활 주변 어디? 그렇죠. 암호화 기술에 활용된다. 그러니까 앵커는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만물의 근원은 수라고 한 피타고라스의 말이 와 닿습니다. 라고 하면서 피타고라스의 발언을 뭐 하면서? 인용하면서 그죠? 어떻게 해당하겠죠? 이 어떻게에 해당하는 인용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지문을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좀 무엇에 대해서 간단하죠? 쭉 줄여보시면 결국 화법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대화이든 한 사람의 연설문이든 간에 기준점을 가지고 봐야 된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가? 그리고 그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발언이 이렇게 길어진다면 발언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발언이 길어진다면 문단을 읽을 때 문단을 나누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었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벤트였는데요. 이렇게 한 부분. 그 다음에 이 운동선수의 이벤트를 가지고 흥미를 유발한 다음에 숫자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숫자에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문단을 나누온다든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지문이 아무리 길더라도 그 길이 자체에 크게 영향을 받으실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용을 기억하려는
이런 읽기 방식에서 여러분이 탈피하셔야만 기본적인 국어 점수나 국어 역량 자체가 올라갑니다. 선생님이 읽어드렸던 것처럼 모든 문장은 그렇죠. 핵심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는 서술어 앞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서술어 체크하면서 그 다음에 각 문장의 핵심 정보를 체크해 나가면서 문장의 연결을 이렇게 파악해 가시면 길이와 무관하게 지문을 잘 읽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지문 설명드렸고요. 바로 이어지는 강의에서 중요한 문제 2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